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사 한 번씩 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결국 그 모든 기운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어제 어려웠던 시장이고, 물론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번 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인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경민님, 진진이님, 김상린님, 모냥충님, 지니투님, 타코코님, 정혜진님, 김성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텔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왜냐면, 제가 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이제, 물론 지금도 똑같습니다.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저는 상승의 힘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결국 이제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조정장에 나온 단기든 아니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전략을 해 짜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 생활 하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뭐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열리지님, 백두칼리님, JGS님, 나는 언제나 맑음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또진이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파이팅 있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쵸? 간단하죠? JGS님 현금 많이 확보하셨다고요? 나쁜 전략 아닙니다.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일단 미증시를 먼저 잠깐 보고 마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미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 어제 미증시는요, 혼조세 마감을 보였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0%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39%. 그리고 제가 이 나스닥 지수와 함께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랫꼬리가 달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1.75% 하락 마감했어요. S&P 500은 0.06%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어차피 이렇게 보는 김에 엔비디아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아랫골을 달고 올라왔습니다만 어제 마이너스 2.54%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경계감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한번 쭉쭉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전반적인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보게 되면 구글이나 테슬라, 애플을 제외하고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우량주 중심의 대형주단 30개 종목의 다우지수는 강했지만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어제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몇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여기에 시장이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보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픈 AI의 어떤 프로젝트가 뭔가 지지부진하고 정체되어 있고 이 안에서 뭐 또 내분과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긍정과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증시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전에 긍정론에 대한 부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왔지만 최근에 어때요? 너무 과열권이다. 너무 긍정론이 팽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제 우량주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은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니어스법 관련해 가지고 강세를 보였던 서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정말 우리 급등 형태의 급등과 조정, 재반등을 노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양자 쪽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쭉 보시면 이번 주 체크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거는 이번 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통화정책, 고용소비지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파월 의장 발언. 이거는 근데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FOMC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이것도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쵸?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쭉쭉쭉쭉 이거 어제 쭉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긍정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긍정적이었던 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죠. 28일, 29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계속 초고율 관세 복수를 하듯이 티키타카 하듯이 그쵸? 그렇게 하듯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제 서로 어떤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12일 날 만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서트 재무장관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편 여기서 또 하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또 초고율 관세,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도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떤 그 쓸 수 있는 관세를 위한 어떤 협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제재는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부분들도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난다. 뭐 그가 임기를 그의 임기 만료를 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또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8개월 안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금리 1%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파월 의장 만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날 텐데 그게 뭐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시아님, 전태진과 함께 시원하게 출발하셔야죠. 네, 크리스타제이님, 디노씨님, 좋은 일만 생길 거야님, 김느짜님, 아스나님, 박윤서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어제 이어서 이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트럼프를 달랠 카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지금 결국 미국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8월 1일 날 부과되는 이제 관세고 따지고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좀 결국에 이번 주 후반에 한미 간의 그 양국이 2+2, 2+2 통상 합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아마 이 8월 1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아마 마지막 테이블에 앉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선트 장관 계속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베선트 장관이 어제 제가 이 이야기도 좀 드렸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협상의 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날짜까지 박아놨다라는 건 날짜를 딱 정해놓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협상 전략이겠죠. 근데 이 협상 전략이 마감 시간 니네 이날까지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 돼라는 전략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나라처럼 일본, 유럽연합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수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이 무역국들이 결국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 부분을 대놓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언 자체도 저는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야, 니네 미국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카드를 더 가지고 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 연장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어쩌면 부가전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어제 드렸잖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게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기사 내용에서. 그러니까 결국 품목별 관세 면제라든지 대폭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조금은 돌리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실용적이고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획에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상황 이런 판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만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외무적인 그죠? 외교적인 이 정무적인 투자 판단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왜? 기업은 우리 순수하게 이야기했을 때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미국 입장에서 확실하게 무슨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보장이 없으면 쉽게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을 했고 재계에서는 또 여기에 검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투자를 하기는 기업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결국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왔고 그리고 8월 1일 날 또 부과가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건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지금 한미 간의 무역 쟁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세로 보게 되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있겠죠. 상호 관세는 어쨌든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든 이걸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그 스탠스인데 뭐 15에서 18%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여기가 뭐 자동차, 철강, 뭐 구리, 알루미늄, 뭐 배터리 등 이제 대미 흑자가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인하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도 면제 혹은 인하를 요구하려는 모습들인 거죠.
네, 쉽지만은 않은 싸움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 쪽, 디지털 통상 쪽에서도 결국 그런 거죠. 미국 의회가 한국의 그 디지털 플랫폼 규제 그리고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달에 미국 의회에서 한국 디지털 그 규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협상에서 좀 중요한 변수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점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위생검역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업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30개월 소고기 30개월 미만 그 원령 제한 및 일부 가공육에 대한 수입 금지. 그리고 미국은 쇠고기 원령 제한 완화와 쌀 수입 컵터 확대라든지 뭐 사과, 과일류, 검역 절차 완화 등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고기 30개월은 이 철폐하자는 요구가요. 2008년 광우병 사태라는 어떤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우리 지금 미국 소고기 잘 먹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실무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한미 간의 쟁점이라는 부분들이고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1만 톤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추가 개방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 여론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나라 그 소에 대한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쌀 개방 문제도 역시나 복잡해요. WTO의 그 협정에 따라서 의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513%의 수입 그 고유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 개방도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요구하는 쌀 커터도 한국 정부 당독으로 조정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야 될 거고, 뭐 사과, 과일류 개방 가능성도 일단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쌀, 소고기나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좀 보호하고 그 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고 방위비 에너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LNG 프로젝트 참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디지님 안녕하세요. 체리주빌레님 아까 말씀드렸고 제우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집에서 먹방 라이브를 하겠어요? 최근에 중국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일단은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제가 오늘은 미국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쵸?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고 어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VIP 가족분들이나 어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하셨어요? 무료 방송에서 제가 종목 드린 거 좋은 수익 나왔는데 또 수익 많이 챙겨 가셨나요? 오전에 좋은 종목으로 수익 쫙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 수익입니다. 쫙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제? 근데 제가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심시간 12시 반 정도에 제가 그냥 방송을 열어버려가지고 원래 식사하고 오세요 라고 했다가 바로 열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VIP 가족분들 종목도 싹 다 한번 정리하고 또 재편하는 그런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에서는 상승이 맞다라고 판단되지만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제는 경계를 좀 했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쭉 해가지고 수익을 또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글로벌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결국 트럼프 이 사람의 이 인물의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슬슬 잠잠하나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란 핵시설의 완전 파괴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고 필요시에 재차 공습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제 외무장관이 어떤 인터뷰에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 이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인가 아닌가 아니면 피해가 심각해서 모든 것 중단됐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중단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극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말한 게 맞죠. 얘네 파괴됐다. 피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과학자들의 뭐 성과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소중하다라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돼서 했던 것들인데 이 국가 자존심이 뭐라고 그쵸?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이 좀 살아야 될 건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트럼프는 공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포기 안 해? 또 때릴 거야.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왔다. 그 트럼프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베선트가 파월 의장 해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서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권하면서 만류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오늘장 이게 출근길 주식에서 그대로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그거긴 한데, 그쵸?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정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트럼프란 사람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니었으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장애중심적인 그 사고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틀린 것도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의 그 뻔뻔함? 물론 이제 맞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도 자신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의 조언보다는 내 자신, 내 스스로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해임할 경우에 30년물 국채금리가 50bp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금리 인하 안 해? 너 나가 아웃. 근데 그럼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완화정책에 대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할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건 이 이야기는요.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네스코 탈퇴.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발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차질. 엔비디아 일봉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딱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면 딱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일단 이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예요. 직접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죠.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근데 이 사업이 차질을 좀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사업이고, 뭐, 4년간 5천억 달러, 약 700조죠. 700조를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뭐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골자예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소프트뱅크하고, 샘 올트먼, 오픈 AI, 그리고 레리 앨리슨 회장의 오라클, 이렇게 세 기업이 첫해 1,000억 달러, 약 140조 정도를 투자하는 게 초기 계획이었고, 근데 이 보도를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어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뱅하고 오픈 AI 등이 참여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껏 관련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난항의 배경을 보자면 이제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올트먼 CEO의 오픈 AI 간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사가 부지 선정을 비롯한 핵심 조건을 두고 이견에 부딪혔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건설할 건지를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고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트먼 오픈 AI가 소프트뱅크의 그 합작 투자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도 스타게이트 명칭을 쓴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는데 누구나 쓰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스타게이트 상표권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상표권을 쓰고 있어?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차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밀린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된 것이고, 그쵸? 뭐 양도소득세, 뭐 대주주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어떤 모멘텀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일단은 좀 볼 거고 나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에 대한 산업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도에 진출했던 부분들이 추후 가이던스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컨퍼런스 콜을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하고 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양자 쪽 다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물론 이게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상승이라 보지만 그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조정의 기간이 좀 중요한 건데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이 하락 추세를 견뎌낼지는 아직 명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워낙에 강하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분할 매수 하면서 내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쌓아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 결론적으로 주가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시면 타코코님 저도 어제 수익 실현 전부 다 하고 또 이제 했습니다. 근데 보면 평단가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산을 지켰다가 올라갈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그쪽은 조금 배제를 하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수혜주 받을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주식을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또 뵙죠, 여러분들. 또 뵙습니다. 네.
분승양님, 두아이의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아이의 아빠님. 뭔가가 좀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딸쌍둥이, 47개월 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말금이님, 오잉?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준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오늘 또 장중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7시 반 마무리가 될 때 어떤 그 분께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이 너무나 이게 다 가슴에 와닿으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동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이동성님 계시죠? 네, 디즈니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이다 보니까 물론 장전에 시작이 되고 장중에 함께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이 방송은 저희 VIP 회원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우존스 강보합 마감, 나스닥 지수 약보합 마감, 하락 마감, 그리고 S&P 500 지수 상승 마감, 강보합 마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미증시가 하락한 데 이유는, 그러니까 혼조세를 보였던 이유는 베선트 재무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스톡홀름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주에 그 만남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해임 관련이었어요. 근데 베선트 장관이 뭐 이제 파월 의장의 해임 관련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을 만기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근데 뭐 그 안에 스스로가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준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뭐예요? 금리 기조를 좀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금리 인하라는 건 재정 완화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이 그 자리를 들어올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예상보다 빨리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것은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맞습니다만 그쵸? 맞습니다. 근데 재정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8개월 안에 또 해임할 수 있다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어제 증시에서 베센트 장관의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악재였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정체되어 있다. 그동안 뭐 계약이 뭐 한 건도 없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CEO가 샘 올트먼 CEO가 대립을 하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량주 중심에서는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 중심에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장 강했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양자모 관련된 종목,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요. 결국 이제 지네스법 통과가 되면서 과열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그 금리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8월 1일 날 부과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참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참 소식이 빨라요. 소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소식 상당히 빠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 트루스 소셜 통해서 일본과 지금 대규모 거래를 방금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거래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자와 자찬인데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재수 없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내 지시에 따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만큼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기분 나쁘고 화나지만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우리 주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시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만 보더라도 시장은 확실히 조정에 대한 빌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역 합의가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볼지 좀 더 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 및 기타 것들을 포함한 무역의 자국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독재요. 어찌됐건 그게 뭐 강대국 힘이 있는 국가의 어떤 권력 아니겠습니까? 힘 없는 국가가 좀 힘들긴 해도 어찌됐건 근데 제가 이 관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죄송해요. 문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오늘 7시 7시 반에서 했던 출근길 주식에서 제가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자, 우리 VIP 가족분들은 제 문자 받으셨죠? 문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영원한 1인자는 없는 법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1등 국가에서 밀릴 가능성은 아직은 뭐 현저히 낮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건데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들은 뭐 제외를 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그제인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마이클 비먼이라는 전 미국 무역 대표부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15% 관세를 부과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게 시장 개방을 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농산물,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방위비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농산물, 농업 쪽에 대한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돼왔던 거예요. 쌀과 뭐 특정 농산물, 소고기 이런 것들 계속 했잖아요. 그 15%의 관세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키즈님 문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USTR 대표가 USTR 뭐냐면 전 미국 무역 대표부예요. 대표부인데 잠시만요 제가 문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미국 대표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국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잘했다라고 해도 결국 15에서 18%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김대자님, 파이팅입니다. 이 마이크 비먼이 트럼프 1기 때, 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보를 지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의 관세가 15에서 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호관세 외에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에 대한 문제들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센트 15에서 18% 정도가 큰 관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평균 관세율이겠죠. 상호관세니까. 8월 1일부터 합의가 안 되면 25%의 관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부과가 될 거고 결국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관세를 15에서 18%로밖에 보질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도 10에서 20% 사이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 이렇게는 누구나 말도 못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15% 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미 투자를 늘렸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장 개방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죠. 이번 주에 나올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에 2+2 통상협의가 이루어질 거고 아마 8월 1일 부가 전에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우리는 시안보다 협상의 지대 중점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안에 맞춰서 계약을 하기보다 너희들이 빨리 미국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5회 정도 했던 부분도 부각을 했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안에 대한 부분들보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은 딜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졌지만 준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대미 투자를 늘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 재계 대기업들의 이런 이야기를 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주키즈님, 아마 통신사가 달라가지고 차단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목록을 좀 보셔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차단 목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키즈님. 네, 어찌됐건 정부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검토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외교를 위한 혹은 정부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다고 또 국가에서 부탁한 내용들을 안 하기도 뭐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기업은 순수하게 수익을 쫓는 집단이잖아요. 집단이라고 좀 그렇고 기업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트럼프 정부에서 확실하게 니네 이거 하면 이렇게 보장해줄게란 확신이 없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 범위에 대한 부분들,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결국 특히나 지금 일본도 농업시장 개방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고기 30개월 미만 원령 제한 그리고 쇠고기 원령 제한 완화하고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과일류 검역 절차 완화 이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2008년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사태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다소 좀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 또 소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국이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1만 톤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뭐 한우에 대한 어떤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것도 난감해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WTO 협정에 따른 이제 의무 수입량이 40만 8,700톤인데
이 의무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513%의 고율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쌀 쿼터 확대는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레드라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 사과나 과일 같은 이런 과일류 개방 가능성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33년째 검역 절차가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타결을 위해서 검역 절차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국내 사과 농가가 보면 연간 46만 톤 생산량을 자랑하는 주요 품목이죠. 개방 시에는 이제 또 농가 반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농업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쌀이나 소고기 일부는 좀 보호를 하고 그 외에는 점진적인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과 미국의 무역 협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미선물 지수도 아까 하락 흐름에서 지금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하고 점심시간에 보다 보니까 물론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는데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중에 우리 VIP 회원분들 마찬가지고 무료 방송을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 전략에 대해서 이게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제만 보더라도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국내 증시 어제 하락 요인을 보게 되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기인을 했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양도소득 세대라든지 대주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맞고,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반도체가 또 올라와 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제는 개별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 줬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제 스테이블 코인, 양자암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많이 올랐었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동시효과가 났으니까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어제 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BH였습니다. 그쵸? 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고, 현재 넥스트레이드 상에서는 밀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파동 자체가 아직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파동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는 도어인시스 신규 상장이 있죠. 신규 상장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 뭐 제가 차츰 이따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이 좋아요. 풀무원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풀무원이 뭐 생뚱맞게 뭐가 있나? 라고 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풀무원 냉동김밥이 돌풍이라고 해요. 돌풍.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중국인의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서 제2의 불닭볶음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 뭐 다채로운 채소가 들어있다 김밥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좋다, 맛있다. 근데 우리 김밥 관련한 이슈가 한번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풀무원이 이런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에 대한 어떤 유튜브 내용들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혹시나 또 안 좋게 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 차치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어떤 경제 부진, 경기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외식을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 나오다 보면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풀무원 자체가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상에서 뭐 마이너스 0.3%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큰 흐름에서는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상승과 하방에 대한 구간들이 지금 충돌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돼서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일단은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강후약이 안 되길 바랄 뿐이고, 왜냐면 결국 지금 기업들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잖아요. 저라면 어제 제가 이제 모든 종목들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과 어떤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략하려면 저라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추고 비중을 높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 스타일은 오히려 수익을 챙겨놓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서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 플레이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그 추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중요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면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흐름만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됐잖아요. 근데 제가 조정 시 눌림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눌림은 기회라고 하는데 이 눌림이 기회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내 수익률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이 조정은 눌림은 기회지만 내 수익을 깎아먹는 거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치고 수익을 내고 떨어지는 거 구간 구경하다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 혹은 떨어지는 구간에 내가 수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떨어지는 구간 분할 매수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을 정확히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주식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나리오와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죠. 대응 전략을. 그래서 불확실성인 그 부분들을 단기 매수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한 10% 비중을 나눠서 5% 두 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은 종목별 주도주간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가 일단은 이번 주에 테슬라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테슬라, 애플, 그쵸?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데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또 아마존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가 또 30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어차피 8월 1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세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키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러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자 다 보내드렸고 수신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실제로 VIP 가족분들도 같이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채팅을 좀 할 때가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장 출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들과 시황도 봐야 되고 이슈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바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제 방송을 중간에 보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들어오시면 우리
또 담당자님께서 우리 영상 출근길 주식 영상 링크 올려드리고 또 제가 개인 일정이 특별히 없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드짜님 화이팅 하시고, 스마일님 국내 증시 프로필은 어제 하남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번 주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도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쵸? 오늘 23일 내일이죠. IBM,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 기아, LG엔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트레이드 상에서 근데 대단하죠. 넥스트레이드 상에서는 스타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쵸?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딱 지금 일본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여요. 근데 이게 정강후약인지는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랑 미국과 15%의 관세를 진행을 했으니 어쩌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15%의 관세를 하는 것 아냐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2+2 통상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8월 1일 관세 부과를 앞두는 시점에서 마지막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일단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될 거고,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차분하게 하루 준비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VIP 가족분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목은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하고 이런 종목들의 이런 섹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출발합니다. 오늘도 성투합시다, 여러분들. 파이팅! 자, 파이팅 있게 시작을 해야죠. 자, 일단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0.3%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상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이고, 일단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3%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일단은 살짝 0.15%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 이게 웬일인가요? 1.12%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예상하고 좀 대응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 왜 이러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미증시마저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 무역 협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충돌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LG엔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최근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됐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참고로 제가 우리 VIP 회원분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매수 추천 아닙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섹터들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성차 갔으면 좋겠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개방 그리고 농업 이쪽 개방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게 단기적인 이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서울 토박이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또 말 바꿔서 한국 반응 뭐야 너네 50% 관세야 이럴 수도 있다라고 글을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조건과 미국이 원하는 건 이런 거고 또 이 나라가 원하는 건 이건데 미국과 무역국들 간의 어떤 협상이 됐고 이 가이드라인이 딱 이만큼이구나.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했으니까 딱 15%의 관세가 부과되는구나 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은 이 긍정적인 호재에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악재 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 25%에서 15%가 됐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일단 15%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관세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끝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오겠지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재고가 됐던 물량들이 소진되면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재고는 소진됐고 그럼 이제 추후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 부분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 기업이 질 거야? 그렇다면 소비자한테 전가가 안 되니까 소비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자고 뭐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그걸 소비자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소비자들은 소비 여력이 충분할 것인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것은 몇 퍼센트 관세인가요? 지금 속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일본에는 15%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 한번 볼까요? 다른 내용들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추후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코코님. 혹시나 제가 못 봤다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일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오늘 보면 신규 상장주는 일단 내비두고 지금 하이스틸 보이세요 여러분들? 하이스틸, 동양철관 동양철관도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가 무슨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철강 중소형 강간주인가요? 아니에요. 얘네가 바로 뭐냐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기부를 좀 더 많이 하겠구나. 테이크는 좀 적겠고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LNG 프로젝트 참여를 하긴 하겠구나. 지금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쵸? 동양철강, 넥스틸
세아제강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현대차도 좋긴 한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은시스는 신규 상장주이고 근데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제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한 14%나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폴더블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애플, 폴더블폰 이런 것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쵸?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대표주들이 좋네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요. 전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들인데 결국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 부각될수록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구리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구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대형 데이터 센터에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5만 톤인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방원. 제가 이 출근기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조방원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쭉쭉 내려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조방원. 조선과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쭉 말씀드렸고 지금 조방원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도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켜보긴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산업에 대한 성장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다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조선은 뭐예요? 조선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어떤 조선 사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미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또 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인베스터냐 트레이더냐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냐에 따라서 스탠스가 좀 바뀝니다. 자, 저점에서 조선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자, 조선 쪽 볼게요. 어제 HJ중공업도 제가 단기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 그죠? 한 3% 정도 짧게 치고 나갔던 종목인데, 자, 뭐 삼성중공업, 최근에 신한자산운용사에서 나온 그 ETF도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이 비중이 한 60%가 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종목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ETF를 공략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져가야겠죠. 그쵸? 그렇지만 저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수익 실현했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왜? 수익은 챙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맑음이님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쭉 끌고 가야죠. 그쵸? 그리고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나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중장기를 볼 거야. 그러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최근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한 10%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대략 2주의 시간, 10일 거래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조선을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왜? 왜겠어요, 여러분들? 왜겠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세요.
10%가 아니고 이런 종목들만 잘 잡아도 뭐 20%, 30%는 먹게 되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리튬 가격 상승한 리튬 가격에 따른 뭐 PI 첨단 소재도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파이낸텍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의 섹터보다는 단기적인 섹터를 많이 고집을 하시겠죠. 추구를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뭐 중장기 스윙, 단기 다 자신 있어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캐시카우는 하나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조선이 됐건 반도체가 됐건 뭐 지수가 됐건 조선이 됐건 뭐 방산이 됐건 원전이 됐건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포트에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은 좀 가져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좀 실어서. 그래서 이 안전한 내 계좌가 이 종목은 순수하게 우상향을 한다면 내가 다른 종목 급등주나 단타 종목을 공략해서 조금 손실을 봐더라도 이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빚 없이 작은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게 되면 내가 내 일하는 월급에 있어서 조금 더 지출을 늘려도 부담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겠죠. 월세보다 전세보단 자가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내가 내 스타일,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HD현대일렉트릭이 오늘 강하게 올라옵니다. 전력설비 쪽. 제가 전력설비 쪽은 계속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도 공략했던 종목들인데 어제 시장에 밀렸기 때문에 뭐 수익션 다 해버리고 자리를 다시 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참 신기해요. 그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오늘 현대일렉트릭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리포트가, 그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 투자 의견이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리포트만 보더라도 키움증권에서 하나 나왔고, NH투자증권에서 나왔고, 삼성증권에서 나왔고, LS, 유안타,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공통점이요, 전부 다 매수 의견이 전부 다 그 투자 의견이 매수였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건립도 좀 정체되어 있다는데 왜 올라갈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의 매크로 주요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이란 것이고, AI 인공지능에 필요한 것들은 AI 인프라일 거고, AI 인프라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력의 중요성 부각이 될 것이고,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 설비 쪽, 그리고 뭐 전선 쪽, 이런 쪽,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면 이 전력의 중요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AI는 AI예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다만 조금 더 경계는 하면서 보자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오늘 뭐 급하게 저는 매매를 개별 종목 매매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쪽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실질적으로 단기 공략주로 공략했던 종목 중에 세린비엔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삼육물산.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CTK가 올라오고 있죠. 얘네가 어떤 관련주예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정책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이슈, 뭐 ADC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맞습니다만 저는 딱 두 가지만 포인트로 잡아보면 일단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2회를 실시할 거다라고 전망이 점도표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결국 하겠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좋아요?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는 뭐예요? 제약바이오잖아요. 자,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계 최초 특허 지금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GLP 그 비만 치료제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인 거예요. 그쵸? 이런 종목들도 있고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도 뭐 흐름상 나쁘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 탈플라스틱처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만 이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지금 구간은 밀려 있습니다만 이럴 때 공략을 한번 해봤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 단타로도 공략을 했었고 심지어 포트에 놓고 공략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게 오가노이드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그 미국 FDA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가노이드 관련된 섹터들 테마들이 좋았거든요. 그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오가노이드 기반을 형태로 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일단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봐야죠. 자, 일단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대장주, 주도주들의 역할과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거 걸리네. 자,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4%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에요. 음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윗골이 달리면서 올라갔다가 밀렸다는 이야기죠. 양봉이었다가 음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8% 밀렸어요. 스타트하고 밀린 겁니다. 계속. 보이시죠? 분봉상에서도.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오늘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을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식 평생 할 수 있는데 오늘 무작정 이차주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천당 제약은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가네요. 오늘 상한가 찍나요? 그냥 이런 개별 이슈를 노려야 되는데 솔직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만 삼천당 제약 왜 올라? 하고 보고 있다가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게 힘들 거고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
언제는 또 2차 전지, 오늘은 또 갑자기 LNG 프로젝트 강간 업체. 그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저점 4월 9일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손실을 보고 계셔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는 내가 매수한 종목은 안 올라. 반도체 AI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안 올라. 그래서 다른 종목 올라가고 조선방산 올라가니까 얘네인가 보다 하고 옮겼는데 이제 얘네가 밀리고 다른 종목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용 가능한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연출됐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혹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 계좌를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말금이님께서 조선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완성차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손이 가지는 않아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우량주단에서 대형주 좋은 종목들은 자동차가 뭐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손이 가진 않는다 라고 생각이 전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결국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로봇주들도 한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렸네. 그쵸. 결국 지금 시장에서 도는 자금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조선방산 원전에서 나왔던 이 자금들을 이탈된 게 아니라면 흡수할 수 있는 섹터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말금이님 그래도 수익이면 어디요? 수익은 땡큐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언제나 땡큐예요. 수익은 언제나 땡큐입니다. 제가 우리 그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언제나 땡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문자대로만 하시면 돼요. 일단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확인하고 사자라는 개념이에요. 예측하고 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라고 칩시다. 조정이다. 매수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없이 더 밀리게 되면 이때는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안 돼요. 주식은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어떤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싸게 사야 되고 누군가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멘탈 케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에서 지는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와,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근데 이것도 보세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올라왔던 거 보면 강원에너지,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미래산업, 유리에너테크, 또 뭐 있었어요? 최근에 중앙첨단 소재, 이건 뭐 단기적으로 했던 거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목 내 같은 섹터 내 종목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주식을 이제 하면서 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를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노후, 누군가에는 내 집 마련, 누군가에는 결혼 자금, 누군가에는 양육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건데 소나기 피해야죠. 소나기 피해야죠. 가랑비, 이슬비 이왕이면 피해야죠. 자,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아까 이거 연장선상인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 우리가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과정의 구간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구간을 견뎌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요거 이 조정 구간이 소나기일 수도 있고 가랑비일 수도 있고 장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맞고 이거 이왕이면 피하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맞고 그냥 여기서 비 온다 피하고 끝쳤네 다시 매수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간혹 이제 뭐 가랑비니까 이 정도는 뭐 조금 맞고 말려서 다시 가지. 근데 이 말리는 구간이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말리는 구간이 굉장히 거꾸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이슬비든 장대비든 장마든 소나기든 피해 가세요. 피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화신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좋네요. SL. 제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SL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성화이텍, 뭐 화신, 뭐 명신산업도 있을 거고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근데 현대차가 일단 강해서 그렇습니다. 완성차가 강하니까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면 대형주 단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지수 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조선, 지주, 증권 뭐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플레이를 함께 했었었는데 최근에 뭐 대형주 단에서 진짜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삼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목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흔들이 나와준다는 거죠. 자, 도운시스.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단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그냥 차트만 보고 가야 돼요. 차트만 보고. 차트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에서 진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소나기 피해가 된다는 것처럼 방향성을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단타 종목은 별개라고 일단은 안정적인 이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그쵸? 물론 주식은 대형주들도 위험하고 리스크 관리 항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 좋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의 수량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와 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것들은 좀 빼고 봐야 되니까 풀무원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하게 흐름 보여줬다가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근데 매물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김밥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물론 김밥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숫자로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메커스도 마찬가지. 메커스가 올라간 이유는 거의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죠.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어제 유튜브 계속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왔기 때문에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한번 나온 기사에 너무 이렇게 이대일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하면서 차분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어젠가요? 오늘 누군가 어떤 분들은 진짜 현금을 90%까지도 확보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그분들은 어제 시장이 밀렸을 때 뭐 수익 실현을 했던 뭐 손절을 했던 어찌됐건 매도를 해서 오늘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 결과론적으로 오늘만 봤을 때 그럼 오늘 봤을 때 나쁜 거냐? 아니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봐요. 뭐 현대차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다른 문제지만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대응을 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식은 정말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도요, 과감히 해야 돼요. 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힘들죠. 왜?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갔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으로. 그런데 이 기준과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준과 원칙을요. 예를 들어 손절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지금 종목명이 생각 안 나는데 이구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 공략주를 무료 방송에서 드렸는데 1.2%에서 손절 쳤습니다. 보통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 혹은 매수가 금액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 이구산업을 공략했을 때는요. 제가 원했던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 이 가격에서 매수할 거야 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할게요. 내가 이 가격에서 손절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마지노선은 딱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면 좋아요? 이왕이면 손절가 가까이서 사는 게 좋잖아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손절가는 정해져 있고 싸게 사면 손절폭도 줄어들 거예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해요. 종목의 특성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때 1.2%에서 마이너스 1.2%에서 죄송합니다. 잘 안 되는데 손절했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 제공약에서 4% 넘는 또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과 원칙은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산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자산을 지켜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번 1차 튀고 2차 튀고 3차 튀는 거거든요. 1, 3, 5죠. 이렇게 기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N자형 패턴,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의 흐름들 이렇게 따지면 이런 N자가 아니고 이런 N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가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은 언제나 챙겨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것도 관세에 대한 부분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가
제가 계속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막 우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되게 막 오버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증 시간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밀렸잖아요. 꼬리 달아주고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있던 것도 맞아요. 그쵸? 결과론적으로 내일 오르면 올랐네, 아래 꼬리에 힘이 강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강보권이지만 수익권이지만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했던 것보다 종목이 전체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수가 전강후약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차분하게 보세요. 오늘 제가 이거 9시에 종목 보면서 이거를 오늘 강조를 해드리려고 솔직히 오늘 아예 정해놓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포트 수익률을 싹 다 하고 빈 상태에서 아까 현금 뭐 90% 맞았다고 하는데 빈 상태에서 지수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많이 올랐고요. 뭐 명분으로 이야기 드릴 건 많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주도주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슬슬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세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했고요. 환율도 반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관세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요. 트럼프 입이 문제고요. 트럼프 입이 방정이고요. 많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 관세 불확실성도 이번에 좀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좀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관세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섹터를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맞잖아요. 아예 이 관세 불확실성이 정말 우리 시장을 위축시키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8월 1일까지나 8월 1일 날 어쨌든 결정이 될 거잖아요. 관세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느냐, 협상이 안 돼서.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서 우리도 일본처럼 15%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다음 주까지고 이번 주 후반에 협상을 하면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봐야 돼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다면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카지노. 그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봐야겠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겠다. GKA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분기에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내용이고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영업이익 그리고 드로백도 3% 감소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밀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볼만하겠죠. 쿨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에이블 CNC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토니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APR 미용기기 쪽에서 뭐 달바글로벌 파마리서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가요?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빠질 때가 됐어요. 네,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관세라는 것을 제외한다. 그쵸? 베선트가 날짜까지 못 받고 트럼프도 추가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재계에 추가적인 투자를 요청할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상호관세라든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서 최근에 뭐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뭐 한국에 올 수 있다, 방한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잖아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있을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토니모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전에 2분기 중국 매출이 토니모니 물론 이제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올라갈 거다.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분기 매출이 2018년 이후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다이소 이런 뉴 채널과 해외 사업 그리고 ODM 부분이 좀 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고 얼마 전에 그 하나증권에서 토니모리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연결 매출 612억, 영업이익 53억 원.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 조금밖에 안 됩니다만 영업이익률이 한 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추천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토니모리 시간상 토니모리 말씀 못 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성장 동력이 과거랑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내 로드샵이나 유통점 쪽으로 갔다면 그리고 해외는 중국과 홍콩이 매출의 중심축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소 그리고 해외 미주 이런 쪽이 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채널 내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오고 있고 전분기에는 비타민 C 라인 런칭을 했고 색조 라인까지 추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 다이소를 가끔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끔 제가 47개월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가서 이제 애기들 막 뭐 산다고 구경한다고 가면 화장품 쪽은 보지 못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토니모리의 이 제품 카테고리들이 다이소 채널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고 그리고 뭐 미주라든지 해외 부분에서도 미국의 회복세라든지 뭐 유럽 진출 확대가 눈에 띌 것이고 핀란드나 뭐 스웨덴 이쪽으로도 진출 지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SM 같은 경우도 물론 비단 SM뿐만이 아니고 엔터주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물론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그게 좀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그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 K 브랜드 지수 발표했을 때 엔터사에서 1위를 기업한 기업이에요. 2위가 하이브였고 3위가 CJ ENM 그리고 YG가 7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들 제가 중국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왜 드리냐면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요 중국하고 봤을 때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관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류 콘텐츠의 최대 소비처인 동시에 한한령 활동이 제한적이다. 그럼 업계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나 진짜 너무 관세가 싫어, 트럼프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세에서 벗어난 종목들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단하네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잠깐만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여러분들 제가 어제 뭐 제가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그래요. 코스닥 보세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좀 약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강조해드린 내용이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도 일단은 꼬리 달아주고 있습니다만 좀 밀리고. 근데 오늘 완성차가 기가 막힙니다. 그쵸? H7 만도, 뭐 KG 모빌리티, 현대 모비스. 오늘 진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부품주들도. 에코플라스틱은 근데 탈플라스틱 정책도 아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와우, 오늘 좋아요.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좋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이슈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춰서 타결하면서, 예상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어떤 기대감이 나올까요? 일본과 15% 관세를 했으니까 한국과도 원만하게 타결이 되겠지?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 정말 좋은 것인가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건 관세는 부과가 되는 부분이고, 낮게 체결됐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글쎄요. 해운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해운주 조선어플 2023년 12월 말에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2024년 주목해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조선주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어찌됐건 뭐 조선주, 그때 해운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운주도 결국 그거예요. 자, 해운주가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뭐였습니까? 해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서 운항비, 운임비에 대한 상승 나오거나, 그러니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최근에 홍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 주가는 반응을 못했어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해수부 뭐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HMM 관련해서 올라갔었지만, 결국 얘네 뭐예요?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라고 봐요. 물론 해운 관련해서 미국이 대중 제재를 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HMM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MM에 대한 부분들, 뭐 인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굳이 해운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종목 상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오늘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오늘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상승의 폭이 달랐던 거지. 그리고 최근에 뭐 전고체, 2차전지 보면 나트륨 관련해서도 움직임 나고, 자이글 이런 것들, 전고체. 물론 지금 2차전지가 막 오를 거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테슬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따지고 보면 내일이잖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내일 6시 반인가요? 5시 반인가요? 한번 볼게요.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테슬라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6시 반입니다. 딱 7시에 여러분들과 출근길 주식을 만날 건데 그 전에 일단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보시고 보세요. 5시인가요? 6시 반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아까 체크했을 때는 구글이 5시 반 한국 시간으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차분하게 보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제 실제 우리 VIP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수익 실현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진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떤 성향의 차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 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마감 시황 브리핑, 그리고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제 개별 유튜브에 따로 오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개인 유튜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했어요. 활용을 이제부터 활용하려고 하니까 제 개인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단단자님께서 유튜브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자, 어차피 알림 설정, 좋아요 하시는 김에 지금 이 굿모닝 작전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 뭐 신규 상장 중에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중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쵸? 네, 뭐 태경 BK 같이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온다라는 건 쭉 관심 가지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오늘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형지글로벌은 별개이고, 자, 미투온 하락순부터 볼까요? NHNKCP, 쿠콘. 일단 저도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도 했어요. 그리고 단타로도 했었고 스윙 관점에서도 공략을 다 했던 종목들인데, 일단은 저는 스테이블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일단 단기 변동성을 보일 거니까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 실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클이 크게 밀렸고요. 일단 그 부분들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여러분 챙겨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단순하게 이걸로 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셔야 돼요. 왜?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법안에 대통령 서명이 들어갔고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그 새로운 물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가 따라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래도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탁 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단타 단기를 노려보자라는 거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트럼프 정부가 살릴 거야, 나 비트코인 좋은 거야, 가상화폐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원래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서클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서학개미가 아니고 동학개미로서 국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톡톡 튀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반하지 마라. 정부 정책은 반하지 말고 시류에 편승하라. 이게 제 논리입니다. 지금 시장은. 왜? 지금 시장은 그런 종목들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오늘은 조금 자제하자. 이유는 얘네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밀림을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 꼬리 달아주고 있습니다만 아까보다 좀 더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삼천당 제약은 개별 이슈니까 그냥 그렇고. 오경민님, 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좀 첨언을 더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날씨가 좋은데 우울한 1인. 아이, 여러분들 날씨가 어떻게 맨날 화창하기만 하겠어요. 어느 날에는 비도 오고 소나기도 올 수 있고 우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태풍이 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에 여러분들이 그 날씨에 굳이 안 나가면 되죠? 그쵸? 그날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한국경제TV 왕원의 굿모닝 작전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시황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안 좋은 날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안 좋은 날에 나갔다가 비를 맞게 되면 이제 날씨가 맑아졌을 때 좀 그렇죠.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평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클릭할 수 있고 단돈 10,000원, 100,000원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기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짓자면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과물들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냥저냥 내가 산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사고 좋을 거야 이를 물 떠놓고 비비는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산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그 기운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셀트리온 많이 올랐잖아요. 아우, 옛날에 그쯤에서 사셨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좋아요.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 한 번씩 하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VIP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를 다 드립니다. VIP 회원님들은 제가 문자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미님. 힘내세요. 파이팅! 자,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진짜 주식의 전태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